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국권 피탈 과정입니다. 1902년, 1903년, 1904년 열올려 봐라, 열올려 봐. 1902년, 3년, 4년 2, 3, 4가 되겠죠? 열올려 봐. 그리고 1905년은 독하 영포울 순서입니다. 열올려 봐. 독하 영포울 2, 3, 4 그리고 5년 이렇게 되죠.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계속 나오죠. 나올 때마다 여러분 찍습니다. 대부분. 찍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열올려 봐라. 독하영포울. 제1차 영일동맹 1902년 용안포 조차 사건 1903년 1904년 러일전쟁 러일전쟁 강조했네요. 러일전쟁입니다. 2, 3, 4 러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그리고 1905년에 일제가 독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합니다. 그리고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있죠. 카스라테프트 밀약은 뭐죠? 예,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에서 영국과 일본이 영국은 청나라에 대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서로가 인정했어요. 지들이 뭔데? 그 다음 카스라테프트 밀약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가 인정해 줬습니다. 뭐 했는데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서로가 어려울 땐 중간에서 거중조정하기로 했는데 뭐 했어요?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백성들이 식민지가 되어서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카스라테프트 밀약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2차 영일동맹 다시 영국과 일본 사이에 영국은 인도에 대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서로가 또 인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 포츠모드 조약 1904년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이깁니다. 그리고 포츠모드 조약으로 러시아가 이제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일본 앞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항이 남았을 뿐이죠.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집니다. 열올려봐라 독하영포울 열올려봐 독하영포울 1902년 3년 4년 그리고 1905년 독하영포울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체결. 자, 이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조국이 갈기갈기 찢기워져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의병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고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고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은 어떻게 빌부터 살아갔는지 참 더럽게도 살아갔는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군사유지 점령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고문정치 제1차로 협조 안하면 고문으로 메가지를 스티로폼에 때려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제1차로 협조 안하면 고문정치죠. 메가다와 스티븐스가 들어옵니다. 고문으로 메가다와 스티븐스가 들어와요. 메가다는 재정고문으로 들어오고 스티븐스는 외교고문으로 들어옵니다. 메가다 재정고문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화폐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화폐정리 사업을 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권을 완전히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제2차 한일협약, 한일협상조약이라고 했죠. 을사외통이다 이렇게 외웠죠. 을사외통이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외통이다 이렇게 갔죠. 그리고 1907년 정미 7조약이 맺어집니다.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죠. 정신 차리고 행군해 이렇게 외울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행군해 정신 차리고 행군해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차관정치 행정권 박탈 군대 해산입니다. 군대 해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미스터 현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군대 해산 이후에 해산 군인들과 일본 군인들 사이에 시가전이 벌어지고
우리의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글로리 호텔의 여사장이 권총으로 해산 군인들 편에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발을 담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 차관정치, 행정권 박탈, 군대 예산, 정신 차리고 행군해,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들은 신정차 행군으로 외웠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신정차 행군이든 정신 차리고 행군이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외우면 됩니다. 1909년 7월 기후각서입니다. 사법권 및 감옥 사무가 위탁됩니다.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호남 지방의 의병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1909년 안중근 의거가 있습니다. 저 1905년에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죠. 안중근 의거입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김구 선생님 뒤에 윤봉길, 이봉창 두 의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빨간색 손바닥 보이시죠? 그런데 손가락이 단지된 잘린 손가락이 보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입니다. 그걸 그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렸습니다.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피눈물을 흘려가며 이 조국을 지키려고 했는지, 목숨을 걸고 싸워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로 한일 강제 병합이 됩니다. 이완용과 대라욱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죠. 이완용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친일파입니다. 참 그 인생 부끄럽게도 살다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시험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또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 시기의 부분을 외워야 될 것들은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우선 우리 교재 맨 위에 보면 1900년대 바로 들어가서 도입기의 주요 사건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열올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열올려봐라 1900년 돌아가는 도입기에 열올려봐라 그래서 1902년 1903년 1904년 열올려봐라. 어떻게 한다? 열올려봐라. 일본인들이 우리를 자꾸 열올리는 거죠. 열올려봐라. 그래서 제1차 영일동맹입니다. 뭐요? 제1차 영일동맹. 제1차 영일동맹입니다. 열올려봐라. 제1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용안포 조차 사건. 용안포 조차 사건입니다. 용안포 조차 사건. 1903년이고 이것은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 제1차 영일동맹 용안포 조차 사건. 그 다음 러일전쟁이에요. 러시아가 용안포를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이거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린 게 아니야. 뭐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일본이 러시아가 이 용안포 조차 사건을 일으키게 되니까 일본이 이후에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순서입니다.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제1차 영일동맹에서는 어떻게 했다? 일본과 영국이, 영국과 일본이, 영국은 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1차 영일동맹이잖아. 그 다음 용안포 조차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러일전쟁이 1904년에 일어납니다. 이 순서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1905년의 주요한 사건입니다. 1905년의 이 주요한 사건은 우리 교재에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온다? 예전에요. 주몽에 보면 대소왕자의 동생이 영포왕자였어. 그러니까 영포왕자가 아주 독하다니까. 독한 영포왕자야. 독한 영포왕자라니까. 독한 영포를 어떻게 외워요? 독한 영포를. 이거 꼭 외워야 돼. 1905년 독한 영포를 독한 영포 왕자를 독한 영포를 이거 뭡니까? 독도를 1905년에 들어와서 독도를 일본 놈들이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킵니다. 1905년 2월. 그 다음 1905년에 뭐예요? 이거 카이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죠.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과 일본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서로의 지배권을 인정해 준 게 뭐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다.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서로가 어려울 때 거중조정하기로 했는데 거중조정 도와주기는커녕 미국이 뭐했다?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으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줬다. 배신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다. 그 다음 여기에 영은 뭘까요? 제2차 영일동맹입니다. 제2차 영일동맹. 여기서는 영국은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가 인정해 준 거다. 그 다음 이건 뭡니까? 포츠모드 조약이다. 1904년 열을 여봐라 러일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졌으므로 포츠모드 조약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 1905년 을사조약. 을사조약은 어떻게 외웠죠? 늘 외통장기다 이렇게 외웠잖아. 늘 외통장기야. 늘 외통장기.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정치가 시작되었죠. 늘 외교권 박탈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요거 외웁시다. 열을 여봐라. 열을 여봐라. 열을 여봐. 열을 여봐. 열을 여봐. 234. 234.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1903년 용안포 조차 사건. 1904년 러일전쟁. 그 다음 1905년에 주요한 사건. 독한형 포를, 독한형 포항자를, 독한형 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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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형 포를. 언제요? 1905년 독한형 포를.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했고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고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드 조약 을사조약 됐죠? 자, 그리고 국권 피탈 과정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합니다. 이것도 한 방에 보냅니다.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요. 먼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입니다. 한일의정서 체결. 한일의정서 체결.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한일의정서를 체결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군사기지 점유, 군사기지, 그 다음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으로는 제가 한일의정서는 군사기지 개선에 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일의정서는 군사기지 개선에 있다. 한일의정서는 군사기지. 그래, 군사기지라는 것은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점유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개선은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권으로 내정 간섭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일의정서는 군사기지 개선에 있다. 한일의정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 1904년에 또 하나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제1차로 협조를 안 하면, 제1차로 협조 안 하면 고문으로 네 가지를 스티로폼에 때려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1차로 협조 안 하면 고문으로 네 가지를 스티로폼에 때려라. 우리 교재에 제가 해놨죠. 제1차로 협조 안 하면 고문으로 네 가지를 스티로폼에 때려요.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 정치가 시작됐는데 메가다하고 스티븐스가 들어왔어. 메가지 칠놈이라고 얘기했죠. 재정고문으로 들어와가지고 1905년부터 10년까지 화폐정리 사업을 했다니까 얘기했죠. 그 다음 스티븐스는 외교고문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조선의 지배를, 일본에 의한 조선 지배를 합리화시켜줬습니다. 누가? 스티븐스가 선전하고 돌아다녔죠. 그런데 이 스티븐스는 메가다는 뭘 했고 화폐정리 사업을 했고 얘는 화폐정리 사업을 했고 그 다음 스티븐스는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맞다, 이체 맞다,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1908년에 전명훈 장인환 의거에서 죽습니다. 스티븐스는 그죠? 미국에서 사살당하죠. 1908년 이렇게 갑니다. 제1차 한일협약, 제1차로 협조 안 하면 공도로 네 가지를 스티로폼에 때리라니까. 그 다음 1905년 을사조약은 어떻게 외웠죠?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늘 외통장기다 이렇게 외웠죠? 늘 외통장기다.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통감으로 누가 와?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옵니다. 늘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통감정치 시작. 됐죠?
이렇게 외교권이 박탈되니까 그때 뭐 있었습니까? 우리 조선정부에서 고종황제가 해외의 특사를 파견했죠? 1907년 해외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해외의 특사를 파견해요. 고종황제가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하죠. 고종의 강제 퇴위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했죠. 순종 즉위입니다. 그리고 순종 즉위 이후에 1907년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한일 신협약이 나옵니다.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 이건 정민년에 우리가 맺어졌다라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미 7조약이 이때 나와요.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어떻게 외운다? 신정차 행군으로 외우자. 신정차 행군. 앞머리 따서 외워요. 신정차 행군. 신정차 행군. 신정차 행군. 한일 신협약은 정미 7조약인데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고 각 부에 이제 차관을 둡니다. 각 부서에 차관을 둬.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고 행정권이 박탈되고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외워야 되겠죠? 신정차 행군. 그러니까 한일 신협약은 1905년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통감이 임명하는 차관을 각 부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통감 정치하에 차관 정치죠. 신정차 행군은 언제다? 그래서 1907년 신정차 행군. 한일 신협약은 신정차 행군. 1905년 을사조약은 늘 외통 장기. 여기는 신정차 행군, 늘 외통, 신정차 행군, 늘 외통, 신정차 행군, 늘 외통, 신정차 행군, 신정차 행군 이렇게 외우자. 자, 군대 예산 여기 들어갔죠? 한일 신협약. 그 다음 1909년 기후각서입니다. 기후각서. 우리는 각서는 보통 죄짓고 각서는 언제 쓰냐면 감옥 갈 때 판사 앞에서 써요. 각서는 언제 쓴다고? 감옥 갈 때 판사 앞에서 써요. 감옥 사무를 이양하고요. 감옥 사무를 일본에 넘기고 그 다음 사법권이 박탈됩니다. 판사는 사법권이죠. 사법권이 박탈됩니다. 감옥 사무와 사법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언제? 기후각서에서 1909년에. 그 다음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갑니다. 요 순서 정리하면 되겠죠. 별로 많지 않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902년, 3년, 4년 일본인들 우리를 자꾸 열올렸죠. 열올려봐라. 제1차 연일동맹 용안포조차 사건 러일전쟁이 있고요. 1905년에 주요한 사건은 독한영포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독도를. 그 다음 카스라테프트 미략, 제2차 연일동맹 포츠모드작, 을사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 국원 피탈 과정은 1904년에 한일 정선은 군사기기 개선했다. 이렇게 외웠고 1904년 또 제1차 한일협약은 제1차로 협조 안 하면 고문으로 매가지를 수천번에 때린다 해서 다 정리했고요. 고문 정치였고요. 1905년은 을사조약, 늘 외통장기를 넣었다. 그래서 을사 5적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죠. 이완용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은 신정차 행군, 군대 예산이 나오죠. 신정차 행군. 1909년 기후각서는 각서는 감옥 갈 때 판사 앞에서 써라 이렇게 했고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국은 없습니다. (1902년) (1903년) (1904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열올려봐라. 제1차 영일동맹 용안포 조처 사건 러일전쟁. 열올려봐라. 1902년, 1903년, 1904년입니다. 꼭 외우세요. 1905년 독하영포울. 독도 불법 강탈. 카스라테프트 미략. 영일동맹 제2차 영일동맹입니다. 포츠모드 조약, 을사조약 이렇게 해가지고 독하영포울. 중국팬에 함께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화이팅!